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들에 대해 연일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의 이러한 장애인 비하 발언들에 대해선 반박의 여지 없는 명백한 혐오 표현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두고 할당제 퀴즈,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막말을 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막말로 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혐오 발언이란 비판에도 박 대변인은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몰이다, 혐오와 무관하다며 장애인 혐오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는 행위를 하나씩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 대변인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라고 진단합니다. 장애인을 공격해서 혐오를 조장하려고 한다거나 또 차별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부정적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혐오 표현 정의에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인의 혐오 표현이라 사회적 책임도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혐오 표현이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면은 정치인들이 가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시민단체에서도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과 장애차별이 결합된 이중적 혐오 발언이다, 금도를 벗어난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나와 다르면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마음껏 혐오하고 놀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끔찍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박 대변인 발언에 대해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제3자 진정이 총 9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오 표현의 피해자인 김예지 의원이 박 대변인을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 또한 진행 중입니다.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인권위 진정은 각하 처리될 수 있지만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어 이번 진정 사건이 인권위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해 당 지도부인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그마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라며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식으로까지 나왔는데요.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또 다른 국민의힘 대변인이 나서서 장애인 혐오 발언을 쏟아낸 대변인을 옹호하고 도리어 김예지 의원 탓을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어제 불거진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송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하는 대신 언론의 반응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기자들에게 보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묻자 송 원내대표는 별일이 아닌데 언론이 집착한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어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이걸 기사화하려고 하느냐.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다.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자다. 혐오 발언을 쏟아낸 박 대변인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 또 다른 대변인은 김예지 의원의 해당 행위를 지적한 것이지 윤리위에 갈 문제가 아니라며 되려 엄호에 나섰습니다. 악화되는 여론에 당 내에서조차 석고대죄할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 당의 부담이 없으려면 본인이 판단했던 것처럼 사회를 수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데 정작 당의 머리와 입인 지도부와 대변인단은 딴소리를 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의 궤별스를 낳고 있다며 비판했고 박민영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장동혁 체제의 막말 극우 연대 정치가 만든 필연적 결과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차별의 무지를 더한 2차 가해라며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장동혁 대표 정강훈과 손잡는 순간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이 체제 오래 못 간다. 와,
전계환 대표가 오늘 취재를 열심히 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전 비대위원장 출신 인사가 장동혁 이제 끝났다. 장동혁 대표가 정광훈과 손잡는 순간 국힘 끝났다. 지방선거는 해보다 만하다. 부산, 울산, 경남 흔들리고 있고 곧 대구, 경북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정당 지지율이 20% 초반으로 떨어지면 TK도 그냥 있을 수 없다. 곧바로 비대위로 전환된다. 이미 장동혁 레임덕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사실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장동혁 대표가 하도 미안합니다.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막 장애투쟁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막 끌어모아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저도 들은 얘기가 비슷합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 정보 전문가 우리 네. 신영환 교수님 믿고 듣습니다. 아니, 최근에 본인이 주변 지인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건 지인한테 직접 들은 거니까 뭐 딴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그 TK 3선 이상들이 도저히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낀다. 그러면 맞아요. 자기가 뭐를 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게 이제 널뛰기가 되잖아요. 5.18 광주를 갔다가 갑자기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그래요, 도대체 이 맞아요. 스펙트럼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뒤에 나온 얘기가 더 재밌어요. 그 언저리에서 이제 딴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하는 얘기겠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 져도 서울시장만 이기면 그건 우리가 이긴 거다. 다 져도 서울시장만 이기면 이긴 거다. 그러면 그걸 기화로 그걸 계기로 해서 당대표에 다시 도전해서 대권에 간다. 이렇게 이제 옆에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웃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네. 전 대표님이 이제 취재한 거에 보면 전 비대위원장에 따르면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정당 같으면 비대위 체제, 비대위원장이 많지 않으니까 누굴 것이다가 예상이 되는데 하도 비대위원장이 많아서 그러네. 누군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우린 좀 대강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하지 말까요? 아니 우리 국내 아니, 최고의 뭐. 정치평론가 우리 김성환 평론가 오셨는데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사람 이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아무나 더듬더듬 얘기했다가 괜히 소송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누구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이 보기에 장동혁이 얼마나 한심하고 딱해 보였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니 그 장동혁 대표는 정말 초선 플러스 1.5선이죠. 그러니까 정치 초보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예상해서 이제 가져야지 사실은 당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가 줄 건데 도대체 뭘 하려고 이 짓을 하는지를 사람들이 납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장애투쟁 한다고 합시다. 그럼 뭔가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걸 가지고 장애투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추운데 나가더라도 혹은 뭐 더운데 나가더라도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우리들이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게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왜 장애투쟁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황교안이니까 황교안하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지금. 그러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지금도 대통령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한테 아련하고 온 다음에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세요. 그래도 국민의 의원들이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만 호칭하거든요. 근데 얘는 윤석열 대통령님 전자도 안 썼어요. 님자 딱 붙여요. 그리고 이재명 와서 싸우자, 뭐라는 싸우자 했어요. 그건 아직도 지도자는 윤석열이고 자기는 윤석열 중심으로 뭉쳐서 싸우겠다는, 그러니까 내란을 지속하겠다고 대선 불복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래놓고는요, 사실은 윤석열 되게 열받게 했잖아요. 자기가 가서 10분 동안 접견했다. 난 가서 울고 왔다. 5분 동안 울다 왔다. 이거밖에 없어요. 윤석열을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거나 윤석열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떠받쳐주는 뭔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나와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윤석열도 화가 많이 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지적이 있었죠. 변호인들이 네. 무슨 짓이냐라고까지 했는데 어쨌든 극우 극단 가짜뉴스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당에서 살아남으려고 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한 게 2000년 6월 보궐선거로 들어왔잖아요. 네. 3, 4, 5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드라이브 건다고 했는데 보니까 전국에 집이 6채, 전세권이 2개. 여기 변호사님 계시면 전세권이야말로 임차인들이 세입자로 들어와서 이건 진짜 이게 실거주 목적이에요. 남은 6채가 실거주 목적이에요. 임차인들은 실거주로 들어가죠. 거기 안 그러면 전세권을 뭐하러 설정하면 등기 비용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딱 국힘 의원들이 보기에도 이거 봐라. 집이 6채나 되네. 전세권 설정 2개. 거기다가 부동산 11필지도 전국에 골고루 해놨어요.
근데 이번에 당진 서산에 자기 적구도 고향도 아닌데 진짜 고속도로 종점 2km에 214평이나 있는 것이 딱 걸렸어요. 214평? 판사실에 샀어요. 아. 근데 그때는 판사가 투기한다는 이야기 들을까봐 그걸 해놓은 거예요. 매매 예약 계약만 하고 가등길 안에서 등기등본에 땅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신탁을 해요. 신탁 관련자에도 이름을 자기 판사 이름 뺀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재산신고에는 6억 1천만 원짜리 땅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계약서 보니까 계약서는 또 3명인데 땅은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이번에 허위로 올린 거예요. 그래요? 재산도. 그리고 고속도로 종점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띄었죠. 지금 8구로 띄어 있는데 재산은 또 6억이라고 올려놨어요. 근데 그것도 공시가인지 시간지도 말 못하잖아요. 그 6채 걸렸을 때 다 해봐야 8억 5천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그게 공시지가로 지금 말한 거거든요. 시가는 더디 시가는 한 10몇 억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기자들이 공시가예요, 시가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국민의 의원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수십 년 집권했던 정당이잖아요. 장동혁 초선 피도 안 마른 애가 지금 나대는 것도 좀 꼴보기 싫었는데 보니까 이놈이 너무 이상해. 네. 한동훈 앞잡이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앞잡이, 갑자기 한교안 앞잡이. 이상해. 맞아요. 어지러워. 근데 보니까 구린 게 너무 많아. 판사 그만두고 하루 전날 철거업자, 불법 철거업자 보석으로 풀어주질 않았나. 이것도 그 판사팀 변호사들이 통한 것도 확인됐잖아요. 네. 잘 봐달라고 전화한 것까지는 확인됐어요. 의원들이 아마 버릴 겁니다. 장동혁. 네, 황교안 이 윤석열 어게인 세례가 붙어먹는 것도 버리지만은 이걸로도 민주당 공격에 힘이 안 실린다. 장동혁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볼 때는 아예 그 정도 갖고 있으면서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아파트 한 채, 강남에 아파트 한 채면 되는데 뭘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 정도까지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장동혁 대표를 내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이죠. 짠물화 돼버렸다는 얘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사 보면 본인이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걸 보면은 거의 80% 이상, 거의 90%를 민주당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의 한 절반 정도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가 지금 통일교 논란이나 이런 거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 당원 명부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침 뱉어가면서 이렇게 뒤져봤겠지. 내 당원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극우화되어 있는데 그 당원들한테 어떻게 했든 내가 안 쫓겨나든 어떤 방식으로든 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불안정하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장동현 개가 있기를 해. 자기가 무슨 국회의원 달고 다니면서 자기가 공천을 줘보기를 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TK에서도 무시당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극우 손이라도 잡아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선거에서 지더라도 누구 핑계든 핑계를 대가지고 그 이후 정치를 계속 하겠다. 이런 계산을 제가 볼 때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장성철 보수 논객, 물론 보수 쪽에서는 너는 우리 논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보수 참칭패는 이분 보수 맞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면 진짜 찐 보수예요. 네. 자, 어쨌든 장성철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다 참다 한마디 하겠다. 장동혁은 당대표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정치인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민주주의 교육과 정신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와, 선거를 위해서 정광훈과 손잡겠다는 사람이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과 한몸이라는 사람이 제정신이고 정상이냐. 내년 지방선거 때 장동혁이 정광훈과 연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지원 유세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이런 발언이 게다가 계획된 발언이라고 한다. 도대체 뭘 준비하고 뭘 계획했느냐.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망상에 빠져서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장동혁의 또 다른 이름은 윤동혁, 황동혁, 전동혁이다. 장동혁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 보수 우파와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괴물이다.
야, 좀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정치권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파면하라고 썼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괴롭히기 위해서라도 소송 거는 거 아닌가? 제가 장동혁 대표가 을 아끼는 입장에서 네. 이 소송 당할까 봐 걱정된다. 아껴요? 우리 장성철 소장을? 고맙네. 파면하십시오 했는데 당대표도 파면이라고 용어를 쓰나요? 파면. 탄핵하십시오. 탄핵. 그래서 당대표에서 탄핵하고 제명해라는 거죠. 근데 내년 지방선거에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 지지 뭐 유세하겠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미래의 얘기니까 오세훈 후보가 도망 다닐 거예요. 못 오게 하겠죠. 못 오게 하고 도망 다닐 거라고 봐. 나는. 2018년도 지방선거를 할 때 그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유난히 저 뭐 빨갱이 뭐 이런 단어를 많이 했다고 바퀴벌레, 연탄가스 막 하니까 각 지방에 가려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서로 오지 말라고 하고 대표 온다 그러면 다른 데 유세일 정도. 그랬구나. 그런 때가 있었죠. 맞아요. 어게인이네 다시. 정말 어게인이다. 랑랑할미님께서 티키에선 장도를 인정 안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은 이거죠. 그 전기현 대표가 확인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 TK 쪽에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때문에 사실 20% 유지하던 TK 쪽의 지지도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아니, 관세 협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팩트시트까지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갤럽 조사나 이런 것도 봐봐요. TK에서 절반 나와 찬반이 긍부정 평가가 그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온 경우도 많아. 좀 박하게 갔다가 많이 나왔다 이거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TK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어떻게 지지율이 50%가 넘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남 국민들도 현명하게 잘한 건 잘했다. 욕할 땐 욕하다. 이런 건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게 없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뭐 그런 얘기했죠. 뭐 전광훈이 됐건, 뭐 황교안이 됐건, 우리와 함께해서 뭐 이번에 정치 활동 같이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경원 의원이요.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당신들은 윤어게인 부정선거니까 안 된다고 우리가 내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장동혁 대표가 한 말에 뜻을 같이 한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사람 싫다 저 사람 싫다 이쪽은 너무 오른쪽이다 이쪽은 어떻다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극우까지도 함께 하자라는 얘기에 나경원 의원도 힘을 보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극우라고 저는 보기도 어렵고 이 사람들 오늘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반헌법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 집단이 그래도 뭐 저는 국민의힘인 107석을 갖고 있는 야당인 1야당인데 지금은 반헌법 세력하고 같이 하겠다고 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걸 갖고 극우라고 할 수 있나요? 장동혁,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반헌법 세력이 되겠다라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예. 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헌법적으로 방어적 민주주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정치 기성 정치인으로 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는 의문스러워요, 사실은. 사실 이런 생각이 계속 자라나가지고 일제 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네. 아예 그냥 외국이랑도 힘을 합치겠다고 해보죠. 뭐.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필요할 때는 우리 그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게 후쿠시마 오염수 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부가 괜찮다 그러니까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죠. 우리가 이제 컵 반 물 채워놨으니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거다. 그들의 선의에 기대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지금 다른 형태로 논란이 더 많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김영선 전 의원은 물 먹었죠. 노량진에서 그 수조에 담겨 있는 그 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분 요즘 재판 받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때 금을 먹어서 지금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건강이 되게 안 좋은가 보죠? 똥물이죠. 그렇고 지금 말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요. 근데 그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해보면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자기들도 알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함께하겠다는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경원 의원의 이 말은
그 세력이라도 합쳐야지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긴다라는 생각보다 이길 생각은 이기고 싶지만 그거는 불가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이라도 세력화를 하려면 이런 사람들이라도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 중도는 이미 국민의힘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중도가 돌아오려면 한참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정치 행위를 보면 중도가 어떻게 부정선거 다 떠나서 부정선거를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이진숙이다, 이건 우리가 부정선거다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식을 실종한 상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치 집단으로서의 행동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고 이렇게 스스로 소수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나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늘 수도권과 영남의 온도 차이가 커요. 근데 영남은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뭘 해도 자기들이 이기는 판이고 총선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동혁이 뭘 하든 뭐 나경원이 뭐라고 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부글부글하죠. 저렇게 하면 내년에 일단 기초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서울은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오세훈으로 돌파 가능하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지금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그 민주당이 어떤 선거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오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정선거의 끝을 붙잡고 정치를 한다고 하니 제가 보기에는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장들은 달라요. 약간 수도권에 그렇죠. 지금 인천시장 같은 사람. 네네. 미쳐버리죠. 유정복 시장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 미치는 거예요. 좀 뭐 헛소리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자체장 뭐 저는 충청도 쪽에도 다 국민의힘 지자체장들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대구 경북 빼고는 지금 다 아무도 먹히지 않는데 그냥 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아니 아까 우리 박준 변호사가 이제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제1야당 아니에요. 근데 이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는 모습들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거의 만날 수가 없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나오는 뉴스들 보면 뭐 최근에는 그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박민영 대변인이 그 같은 당 소속의 김예지 의원 관련해서 했던 그 막말, 그게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했던 말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은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도 모르겠어요. 엄중 경고라고 하면서 그 취지를 인재는 지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김예지 의원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이제 우리나라 기득권들은 진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누가 나에게 유리하냐, 누가 되는 게 그런 생각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선거 이기려면 꼭 제대로 된 사람 나오려면은 중도층이나 이제 합리적인 사람들을 하는 사람 표를 끌어와야 될 텐데 그런 사람 들어오려면 내가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건 뭐냐? 계속 극우 세력 끌어 들어갖고 내가 뭐 당대표 되고 뭐 당에서 입지를 계속 확보하고 재선 3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방송들이었던 것 같은데 기괴하더라고요. 그 방송 보셨어요? 예. 봤어요. 근데 너무 누가 슈퍼챗 쏘면은 막 춤추더라고요. 예. 어제 권태호 실장께서 저희도 뭐 슈퍼챗 쏘면 저도 춤추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뭐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욕을 그렇게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당의 대변인이 그런데 나가도 돼요? 그걸 두고 근데 심지어 작은 일이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거면은 제가 송원석 예. 원내대표나 장동혁 대표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본인들도 똑같이 그럼 나가 보시죠 거기. 지금 말씀하신 그 유튜브 채널이 이게 말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극우적인 어떤 발상 속에서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에 당에 미디어 대변인이 출연을 해서 이런 논란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전한길이라는 인물은 심지어 이 김예지 숙청해야 된다. 아니 북한이에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자,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을 지지해 왔던 그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라는 데가 있대요. 나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만든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연합회가 있는데 출범식 장소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을 대관했는데 이거를 나경원 의원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들과 이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12월 26일에 행사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도 여기 참석을 한대요.
모르겠습니다. 이 아까 말했던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라는 곳에 대표는 이영풍 TV의 대표가 하고 있고 부회장은 강용석 변호사예요. 예,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인물이라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성명문을 낼 때 제일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친한동훈계 척결을 요구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요구하냐면 국민의힘에 요구를 합니다. 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당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있는 일이니까 소개는 합니다만. 네, 아니 근데 좀 논평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이영풍 TV의 이영풍 전 KBS 기자거든요. 네. 그 이 사람도 부정선거론자예요. 알아요. 예. 네, 대표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친한계 척결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부정선거는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더 이상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수도 없고 완벽한 극우 세력 이렇게 반헌법 표현을 세력. 반헌법 세력